네,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 녹화하는 중이라서 참 주변이 조용해요. 물론 저 멀리서 제 아들이 자는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1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게 계산 파트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교과서와 교재를 제가 이렇게 둘러봤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많이 어려운 파트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계산 파트 들어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자, 질량은 M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단위를 킬로그램 단위를 사용하죠. 그럼 표시하는 건 M이고, 이건 단위예요. 그죠? 만약에 그램 단위나 밀리그램, 톤 이런 단위가 나왔을 때는 잽싸게 킬로그램 단위로 바꿔야 된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g이라고 문제에 나오면 그대로 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준비 작업이 있어야 돼요. 빠른 속도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과학은 맨날 틀리는 거예요. 어려운 거고. 그렇죠? 그러면 5,000g이라는 말이 나오면 잽싸게 5kg이구나 라고 표현을 빨리 바꾸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과학은 단위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길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길이는 다르게는 거리라고 표현할 수 있죠. 거리는 S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거리를 S. 단위는 미터 단위를 사용합니다. 이거 보면 표시 방법과 여기서는 또 단위가 똑같죠. 조심해야 되죠. 그죠? 근데 자꾸 보다 보면 이게 표시인지 단위인지 이 정도는 구분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자,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6,000cm라고 하게 되면 센치는 센티는 100분의 1이니까 60m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동그라미 두 개랑 100분의 1이랑 없어지죠. 그러고 나면 60m라고 계산이 바뀝니다. 이걸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죠? 많은 학생들이 보게 되면 어려우니까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나와 있는 숫자를 그냥 곱하거나 나누거나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항상 질문이 선생님 이거 곱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왜 곱하는지 왜 나누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한다는 것은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논리정연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당장 점수 몇 점 올리고 성적 올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풀어야 되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이러한 것들을 사고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준비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로 바꿔야 되는구나. 거리 단위는 미터 단위로 바꿔야 되는구나. 그리고 시간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시간은 타임이니까 t라고 표시하지만 세크, 초 단위를 쓰는 거 맞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거리의 s라는 표현과 시간의 s, 초 단위하고 또 같은 문자를 썼죠. 그렇지만 야들은 표현이고 이쪽은 단위입니다. 그죠? 세크. 예를 들어서 1분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잽싸게 60초 세크 이렇게 바꿔주시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일과 에너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이라는 개념은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일.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적인 일하고 과학에서 말하는 일하고는 다릅니다. 과학은 과학적이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수치상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어떤 힘을 줍니다. 힘을 force, FCE 이렇게 표시하죠. 그죠? 힘을 F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죠? 파워 아니고 force에서 F 사용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힘은
힘을 주는 방향으로 반드시 힘을 줘야 돼요. 자, 어떤 물체가 있으면 힘을 줘요. 근데 여기서 힘을 준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주고 빠지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시간이 변해도 계속해서 주고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힘을 계속해서 주면 이 물체가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겠죠. 이 S는 이동 거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그 힘과 거리를 곱한 값이 바로 뭐다? 1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1이죠. 그리고 이거는 힘입니다. 얘는 거리죠. 표현입니다. 1이라고 계속해서 뭐 한글로 1, 한글로 힘, 한글로 거리라고 쓰면 좋겠지만 바쁘죠. 그렇죠. 그래서 심플하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힘을 꾸준하게 줍니다. 그죠? 힘을 꾸준하게 주는데 힘을 왜 주냐면 이 평면에 마찰력이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만약에 힘을 주지 않아도 쫙 미끄러져 갈 것 같으면 내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럼 이거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만 과학에서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과학에서 했는 일이 0인 경우,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은 경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힘이 0이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0 곱하기 이동거리. 힘을 주지 않았는데 이동거리가 쫙 있어도 내가 한 일은 아닙니다. 그냥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매끄러운 어떤 바닥이 있습니다. 마찰력이 없는 거죠. 얼음판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얼음판에서 어떤 물체 하나를 딱 밉니다. 처음에만 밀었지 그 다음 더 이상 힘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죠?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미끄러져서 쫙 지나가죠. 그럴 때는 힘을 주지 않은 겁니다. 선생님, 처음에 힘을 줬잖아요. 과학에서 말하는 힘은요. 처음 한순간 터치한 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힘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주는 힘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쫙 치고 빠지는 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힘을 주긴 했지만 그 힘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는 힘을 주지 않았죠? 쫙 미끄러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음판에서 어떤 물체 하나가 쫙 미끄러집니다. 그럼 힘을 더 이상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동거리는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0인 상태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혹시나 매끄러운 이라는 말이 표현되게 되면 무조건 힘이 얼마다? 0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동거리가 0인 경우를 뜻합니다. 힘은 줬는데 자 어떤 큰 바위 덩어리가 있어요. 이 바위 덩어리를 내가 엄청난 힘을 줘서 밀었는데 이동하지 않았죠.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내가 한 일은 없는 거예요. 내가 바위에 힘을 줬으니까 내가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준 방향과 이동 방향이 달라요. 수직일 때. 내가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한 게 하나도 없어. 힘을 주긴 줬는데 이동은 수직으로 했어. 그런 경우는 내가 했는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방이 있습니다. 가방을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방을 들어 올렸어요. 근데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방을 들고 있는 이 힘이 한 일은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이 힘이 이 이동 방향에 일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걸 움직이는 거는 그냥 사람이 발에서 뒤로 미는 또 다른 힘이 있겠죠. 그죠? 그거에 의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에 의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힘과 이동거리가 이동 방향이 수직일 때는 과학에서는 했는 일은 얼마다 0이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좀 무섭긴 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를 밀기 위해서 내가 힘을 줬어요. 힘을 줬는데 갑자기 냉장고가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내가 일을 한 거 맞나요? 아니죠. 그렇죠.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이거는 무섭죠. 예를 들어서 내가 냉장고를 밀었는데 냉장고가 화가 나서 성큼성큼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한 일은 아닌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과학에서는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존재할 때만이 무엇이다 했는 일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노동도 과학에서는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신적으로 생각하고 풀고 말하고 이런 것들은 과학에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일종의 정신적인 노동이 되겠죠. 이것도 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과학에서 그러면 어떤 것이 일을 한 걸까요? 그래서 과학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일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평 방향에서의 일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마찰력에 대한 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찰력에 대한 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러면 마찰력에 대한 일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떤 일을 의미하느냐면 자 어떤 수평 방향인데 이 면에 마찰력이 있는 거예요. 거칠거칠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물체를 가만히 놔두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까 매끄러운 면에서는 처음에만 힘을 살짝 주면 더 이상 힘을 주지 않아도 쫙 미끄러져 갔잖아요. 그죠? 근데 마찰력이 있는 공간에서는 한 번만 쫙 민다고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멈춰버리죠? 왜? 마찰력 때문에 결국은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이 마찰력을 극복하고 이 물체를 일하기 위해서는 마찰력만큼의 힘을 마찰력과 그 마찰력은 이렇게 작용하겠죠.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마찰력입니다. 그럼 마찰력이 20N이면 나도 힘을 20N은 줘야 돼요. 최소한. 그렇죠?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이 마찰력과 힘을 똑같이 주는 경우만 이렇게 배웁니다. 뭐 마찰력보다 더 센 힘을 줘도 되잖아요. 네, 그것까지는 안 배웁니다. 알겠죠?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도 또 깨고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 참 좋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혼자 이렇게 공부하면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렇죠. 자, 그래서 마찰력만큼만 힘을 주면 됩니다.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그러면 이 물체가 40N이든 100N이든 관계없습니다. 이 무게하고 관계없이 마찰력만큼 힘을 주면 됩니다. 무게가 40N인데 마찰력이 20이면 20만큼만 힘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 20N의 힘으로 이 물체를 밀었더니 예를 들어서 600cm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빨리 바꾸라 그랬죠? 600cm는 6m입니다.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마찰력에 대해서 한 일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게 되면 무게를 곱하는 게 아닙니다. 수평 방향에서는 마찰력을 곱하죠. 마찰력 20N 곱하기 6m. 그래서 120줄만큼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찰력에 대한 일은 쉽죠?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하면 끝이에요. 함정에 빠지라고 반드시 무게 여기다 적고 마찰력은 저 뒤에다 숨길 거예요. 무조건 뉴턴 단위 나왔다고 곱하는 게 아닙니다. 힘의 단위가 뉴턴이죠. 거리 단위는 미터, 그리고 일의 단위는 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조금 이따가 단위에 대한 설명은 한 번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직 방향에 대한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학교 3학년 파트에서는 일에 대해서 이거 맛만 보는 거예요. 그죠?
수평 방향에 대한 2를 걸으면 마찰력에 대한 1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직 방향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어떤 물체를 들어 올려요. 그죠? 그러면 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이 물체는 밑으로 중력이 작용하니까 중력을 다른 말로 무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무게 단위도 반드시 뉴턴 단위가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 그렇게 쉽게 풀도록 놔두지 않죠. 1kg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킬로그램 단위는 무게 단위가 아니죠. 질량 단위입니다. 그죠? 1kg 돼 있으면. 그러면 질량 단위를 무게 단위로 바꾸려 그러면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g를 곱해야 됩니다. mg라고 얘기합니다. 질량은 1kg이고 중력 가속도는 항상 언제나 9.8m/s 제곱입니다. 자, 1kg에 9.8m/s를 곱했습니다. 세크 제곱을. 그러면 9.8 뉴턴 이렇게 되겠죠. 두 단위 곱하면 뉴턴 단위가 됩니다. 그러면 1kg은 9.8 뉴턴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 풀다 보게 되면 밑에 갈로를 적어서 1kg 힘을 10뉴턴으로 쓰세요 라고 하면 9.8하고 10하고 비슷하잖아요. 여러분들의 계산을 조금 더 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1kg 힘을 10뉴턴으로 쓰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쓰세요. 알겠죠? 9.8로 하지 마시고. 근데 아무 말도 없으면 1kg 힘은 9.8 뉴턴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반드시 단위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무게가 9.8 뉴턴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9.8 뉴턴의 힘으로 위로 들어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3m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미터 단위를 그대로 쓰고 있죠. 그러면 단위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9.8 뉴턴 곱하기 얼마? 3 하게 되면 정답이 나오겠죠. 29.4 줄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사실 여기서 단위면 항상 이 물리학 파트에서는 과학 중에서도 물리학이죠. 이 물리학 파트에서는 단위만 조심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한 문제는 2kg이라고 적혀 있고 한 문제는 2뉴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킬로그램 단위는 질량을 표시한 것이고 뉴턴은 이미 무게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얘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높이를 60cm 들어 올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쪽도 60cm.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자, 2kg이 나온 쪽은 9.8을 곱해서 뉴턴 단위로 바뀌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미터 단위로 해야 되니까 0.6을 곱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그에 비해서 이쪽은 어때요? 2 곱하기 0.6만 하시면 됩니다. 9.8을 곱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뉴턴 단위로 바꾸고 미터 단위로 곱하시면 뉴턴 단위를 곱하고 미터 단위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힘 곱하기 이동거리, 힘 곱하기 이동거리. 자, 수직 방향에서는 그러면 공식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무게 곱하기 높이. 그게 바로 수직 방향에서 중력에 대한, 무게에 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무게 곱하기 높이. 이것이 바로 수직 방향의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 파트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마치기 전에 단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이 힘의 단위인 뉴턴이라고 했는데, 힘이라는 것은 원래 질량의 가속도를 곱한 것이 힘입니다. 그럼 단위가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단위를 씁니다. 너무 복잡해서 얘를 1뉴턴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1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1 단위는 힘 단위에다가 또다시 거리 단위 S를 곱한 겁니다. 그러면 힘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거기에 거리 단위 미터 한 개를 더 곱하니까 미터가 제곱이 돼요.
그래서 1kg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 되죠. 이거를 1줄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뉴턴 단위와 줄 단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줄 단위는 뉴턴 단위에다가 미터 단위 한 개를 더 곱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식 자체가 W는 Fs. 이건 단위잖아요. 그죠? 단위를 문자로 표현하면 W, 문자로 표현하면 F, 문자로 표현하면 S.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단위를 맞추는 훈련이 이 파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단위 꼭 맞추세요. 아시겠죠? 수평 방향의 1은 마찰력에 대한 1, 수직 방향의 1은 무게에 대한 1,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4가지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교재를 보니까 그렇게 뭐 복잡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교재 내용보다는 조금 더 설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